안녕하십니까. 이오테크 에듀와 함께하는 SI 시뮬레이션 직무교육 2단계 그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내용은 전송선 이론 입문 교육입니다. 저는 EMC 닥터스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SI, PI, EMC 대책 설계 쪽을 1996년부터 지금 계속 연구하고 그 연구 내용을 교육하고 새로운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I 시뮬레이션 직무 교육인데요. SI 시뮬레이션 직무 교육의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학사급 레벨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전송선 이론 입문 교육이고요.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송선 이론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의 어떤 이제 시작 입문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송되는 고속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과연 신호가 어떤 식으로 전송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시그널링. 우리가 말하는 하이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이스피드는 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SI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SI 시뮬레이션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음미를 하려면 이제 뭔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전송선 이론, 전송선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송선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명 G0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현상, 리플렉션, 그 다음 크로스톡, 디퍼런셜 시그널링,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널 리턴 패스를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요 5가지 이론을 다룬다, 6가지네요. 6가지 이론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 베스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면 본 강의 자료는 1996년부터 카이스트 테라랩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추가 삭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카이스트 테라랩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SI 디자인, 시그널 인테그리티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SI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산업 발전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발전 방향은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성능은 점점 큰 걸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능, 펑셔널리티라고 하죠. 네, 펑셔널리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성은 더 높기를 원하고요. 품질도 더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폼팩터라든가 그 다음 사이즈는 또 더 작게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빨리 개발 기간은 더 짧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트, 원가는 더 줄이기를 원하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 특히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다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품질도 좋고 가격도 작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배우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 인테그리티, SI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SI 디자인의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게 SI 디자인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자, 그 사례들 중에서 서킷 시뮬레이션, 회로 시뮬레이션입니다.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런 회로도를 그려야죠.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회로도는 지금 보이는 요 회로도는
ADS라는 그런 툴에서 이제 그려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PSpice라든가 뭐 LTSpice 다른 어떤 많은 이제 서킷 시뮬레이션 해주는 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킷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서킷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웨이브폼을 얻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파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웨이브 폼입니다. 웨이브 폼을 얻게 되고요. 보면은 이제 각각의 뭐 이런 선들에서의 파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킷 시뮬레이션이죠. 이 파형을 보고 여기가 지금 뭐 000, 100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파형이 제대로 나오고 있구나 안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파형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I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I 오픈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 I 매스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I 매스크가 요 한 UI, 유닛 인터벌이죠. UI의 몇 %인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 60%, 70% 이상이면 이 제품은 제대로 동작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SI 디자인에서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SI 특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기가 bps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I 오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I 매스크 형성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7기가 bps는 동작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회로도에서 어딘가를 수정하고 어딘가를 바꾸고 뭔가를 변화를 주게 되면 이 7기가 bps에서 I 오픈 사이즈가 4.5기가 bps의 I 오픈 사이즈만큼 커지게 되면 7기가 bps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다라고 만들기 전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형태로 뭔가 신호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신호가 원하는 주파수로 잘 전송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 신호를 잘 전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S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고속 신호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런 고속 신호가 날아가는 모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